대법원은 저축은행에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게 사실상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3년 8개월 만에 그 굴레를 벗었습니다. 검찰과의 악연을 오늘부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중립적 위치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예,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의 박지원 의원. 어제 대법원이 박 의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박지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 오늘 아침 직접 만나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입니다. 오늘 아침은 정말 안녕하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떠세요? 대법원 판결까지 이게 3년 반이 걸린 건데 그야말로 혐의를 훌훌 벗은 기분이랄까요? 어떠십니까? 검찰 조사까지 3년 8개월 만에 그 억울함이 해소됐기 때문에 예. 먼저 국민 그리고 목포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법부의 옳은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예. 근데 어제 무죄 판결 난 후에 첫 소감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5년,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까지 13년간 표적 수사로 고초를 받았다. 13년간의 검찰과의 악연을 오늘로 끊겠다.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표적. 노무현 정권에서 대북 송금을 특검으로 예. 시작해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한화, 태광, CN조선 거의 8건을 검찰에서 내사를 했지만은 제가 한 번도 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축은행만 하더라도 10억에서 출발해가지고 예. 나중에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이 세 곳에서 8천만 원을 받았다고 중수부에 의거해서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예.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이 된 것은 그만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야당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박 의원 말씀대로 표적 수사가 정말 맞다라고 하면 왜 그 허구 많은 정치인 중에 박지원 의원만 그렇게 13년간 표적이 됐을까요? 제가 좀 야당 의원으로서 할 말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인사청문회만 하더라도 예. 제가 8명을 낙마를 시켰고 그중에는 검찰 출신이 5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또 제가 법사위 소속이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도 높은 추궁을 하니까 검찰에서는 박지원은 검찰의 공공의 적이다 라고 해서 많은 탄압을 했지만은 결국 저는 사법부에 의거해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아니 검찰에서 박지원은 공공의 적이다라는 얘기가 진짜로 그런 얘기들을 뒤에서 했다고 해요? 들으셨어요? 그러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공공의 적이 됐다 검사들의. 그러면은 이제는 진짜로 그 악연이 끊어진 거 맞습니까? 아직도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만만해 사건 지금 현재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예.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만만회.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예. 여러 가지 법리적 논리나 또는 판례로 보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한테 남은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가 이제 20대 총선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판결, 시민의 심판.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그렇죠. 근데 무소속으로 목포 출마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야권이 5분 6열 됐다가 이제 3분 4열 됐습니다. 많은 소통합이 이루어졌지만은 예. 아직도 중통합,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실 호남에서 야권이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하. 국민의당이 되건 더민주당이 되건 야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호남의 분열로 인해서 비호남권에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고 총선에 참패를 하면은 그만큼 또 야당은 어려워지고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잠깐만요. 근데 이대로 간다면 총선 참패라고 여전히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은 분열해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예. 보수 세력은 근본적으로 예. 대개 각 지역구마다 약 40여 프로의 기본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본 진보 개혁 세력은 25 내지 30%인데 거기를 다 합쳐도 예. 어려운 판국에 2분 되고 3분 되면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총선 참패. 그러면 사실은 지난해 말쯤에 나왔던 분석들이 이제 그때는 탈당 있기 전이죠. 국민의당 만들어지기 전에 나왔던 것이 이대로라면 새정치민주연합 100석도 어렵다. 한 100석 언저리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야권. 제가 무슨 정치 분석을 해본 건 아니지만은 뭐 경험 많으시니까요. 저희 경험과 예.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면은 예. 저는 100석 미만도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100석 미만도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한 뭐 7, 80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 사실 호남은 예. 지금 현재 30석입니다만은 예. 선거구가 조정되면은 28석으로 줄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영남은 67석입니다. 예. 여기에서 호남에서 한두 석을 새누리당에게 주고 영남에서 한두 석을 우리 야권이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예, 예. 벌써 40여 석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강원도, 충청도, 예. 경기 북부나 남부 이러한 지역 지역에서 과연 우리 야당이 분열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예.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도 야권이 3분 되고 4분 되면은 예.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야권 통합을 무소속으로서 외곽에서 계속 작업을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근데 어떤 특정 정당에 들어가면은 예. 중립적 이치를 상실하고 그 당을 대변하기 때문에 예. 저는 목포에서 무소속 심판을 받고 예. 또 그렇게 해서 만약 선거 전에 단일화라도 되지 않으면은 예. 선거 후에 아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밑거름이 되겠다. 근데 박지원 못지않게 야권 통합 중요하다라고 했던 분이 정동영 전 장관, 정동영 전 의원인데 이분은 어젯밤에 국민의당 입당하겠다 선언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아마 전북을 거점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입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폭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으로 입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그럼 국민의당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동영 전 장관을 강하게 설득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가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예.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가시는 거. 근데 거기는 지금 이상돈 교수도 있고 사실상 여러 가지 색깔에 있어서 평소 소신과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당은 똑같은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 이념의 차이가 예. 너무 크면은 새누리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비슷하고 가까우면은 같은 야권이 되는데 예. 그러한 정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할 말이 있습니다. 별도로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야권, 예. 더불어민주당이건 국민의당이건 예. 60년 전의 뿌리는 민주당입니다. 예, 예. 자유당 독재 정권에서 당시 북진 통일을 부르짖던 그 시대에도 예. 평화 통일의 기치를 들고 창당한 당입니다. 예, 예.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60년간 우리는 평화 통일을 지켜왔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국민이 평가해서 2번 집권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햇볕 정책만이 한반도 평화를 지켰고 또 지켜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야당에서마저
부인하고 아. 그런다고 해서 제가 햇볕 정책이 지선지구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 조류에 맞게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 예.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분들이 예. 여권에서 지금 현재 야권으로 와가지고 예.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김종인 대표하고 이상돈 교수가 각각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해서 햇볕 정책 이야기, 또 개성공단 폐쇄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이 예. 훌륭한 분이지만은 북한 괴멸론,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핵을 보유하자. 예.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햇볕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예, 예. 하는 것은 지나친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선뜻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다 손 내미는데도 못 가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예.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은 한두 분밖에 없어요. 아,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 대표도 예. 동교동에 와서 이호 여사님에게 예.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 예. 햇볕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도 정동영 의장과 나눈 얘기에 보면은 예, 예. 그러한 것이 내포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박 의원님. 그러면은 김종인 대표나 이상돈 교수 같은 분은 사실은 야당에 맞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집권이기 때문에 예, 예. 집권을 위해서는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 우파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가 60년간 이어온 원칙적인 정통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말아라. 부정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20초 남았는데 한 가지 청취자 질문 들어왔네요. 이제 만만의 판결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만만의 판결 사법부 이번에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예. 자신하십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은 순종을 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삼심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